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많이 몰아줄 경우 공평하게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인데요. 상속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해주는 것이 유류분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얼마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봐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류분은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자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내 유류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유류분 부족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직계비속,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법정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순위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5할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 B와 자녀 둘 C, D를 남겨둔 상태에서 A가 사망한다면 아내가 다른 상속인인 자녀들보다 5할 가산된 비율로 법정 상속분이 정해지므로 1.5대 1대1 정수로 바꾸면 3대 2대 2의 비율로 법정 상속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하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되겠죠.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와 유증을 한 경우를 고려하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한테 A, B, C, D 4명의 아들이 있는데 A에게 2,800만원, B에게 2,400만원, C에게 2,400만원을 생전 증여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유언으로 A에게 200만원, B에게 600만원, C에게 600만원을 유증하였다면 이 갑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D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요? 참고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생전 증여한 7,600만원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증으로 주게 된 1,400만원은 피상속인이 개시 시에 가진 재산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기초가 되는 재산은 9,0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사례로 돌아오면은 일단 D의 법정 상속분은 9,000만원을 4로 나눈 2,250만원이 될 것이고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1,125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 돈을 A, B, C 3명한테 3등분씩 해서 375만원씩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증에 대해서 우선 반환을 받은 뒤 여전히 그럼에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증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예시에서 보면 유증으로 받은 수유재산이 A는 200만원, B씨는 각 600만원이어서 1,400만원이 되게 되죠. 수유재산 1,400만원은 유류분 부족액 1,12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D는 A의 증여재산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결국은 A, B, C의 수유재산에서 반환 청구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와 C는 유증이 600만원씩 있었으므로 375만원씩을 낼 수 있는 반면에 A는 200만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175만원의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이럴 때 B와 C가 받은 금액, 정확히는 유류분 초과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1대1이기 때문에 B와 C는 87만 5천원씩을 추가로 D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는 200만원, 그리고 B와 C는 462만 5천원씩을 D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유류분 제도 자체에도 여러 쟁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실 때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상속재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요. 다음 편에서는 상속재산 산정에 있어서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